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상이 한 두세 개가, 한 세 개 정도가 우리 공부하는 것과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영상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힐링 좀 하시라고 계속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머리 아플까봐 제 머리가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짬짬이 공부하다가 힘들 때는 또 그런 영상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누고 싶고 저런 것도 나누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뭔가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와 이제 고전에 좀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수업도 하고 이러면서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저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책을 더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강원국의 글쓰기가 어느새 이제 1장 마지막 꼭지예요. 제가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책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다양한 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도 또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책은 제가 마스터를 해야겠다.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1장 이제 마지막 꼭지. 그러면 우리 5분의 1을 온 셈이죠. 그런데 1장이 누구나 시작은 막막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6꼭지로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꼭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리가 지금 5번의 영상을 올렸지만 그렇게도 해봐도 안 써질 때가 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완전 바닥에 정말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오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죠. 작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글이 안 써지면 이렇게 이제 꼭지 제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셨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날이 이제 아빠가 이래서 아들 하람이한테 이렇게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들 하람아, 살다 보면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은 있단다. 불이 난 지하철 열차 안에 갇힐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탄 채 물에 빠질 수도 있으며 비행기 사고로 오지에 추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람아, 그 순간에 절망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래서 이젠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이 밑바닥이다. 바로 그 너머에 살 길이 있다. 10초만 더 참아내면 반드시 너를 구해줄 누군가가 온다고 생각해라. 그래도 못 버티겠으면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 되어 너를 도울 것이라는 아빠의 약속을 믿어라. 되게 공감되는 글이에요. 아빠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럴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 말이 아마 이 작가님의 아들에게도 평생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 말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경험들 저도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숨이 안 쉬어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냈을 때 또 지금의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고 또 분명히 우리는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로서도 장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한 줄도 써지지 않는 상황에 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해밍웨이,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그 다음에 가와바타 야스나리, 김소월 등 이런 정말 유명한 작가들도 창작의 고통에 신음하다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랍니다. 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아직 죽을 만큼 이 글쓰기에 대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이 글쓰기가 그렇게 내 목숨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좋아하는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던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텍스트 즐거움이라는 에서 이제 글쓰기가 벽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방법 3가지. 자, 프랑스 평론가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 즐거움에서 글쓰기가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다른 장르로 관심을 돌려라.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 그 글이 도저히 안 풀릴 때는 다른 장르로 글을 돌려라. 그 다음에 둘째는 정통 글쓰기에서 벗어나 단순 정보를 전달로 옮겨가라. 그 다음에 3번째, 절필하라. 쓰지 마라. 그게 바르트답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작가님도 그 되게 힘든 상황들을,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군대 갔을 때, 여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는 출산. 이 2가지가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고비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군대가 3년이었고 지금은 되게 많이 짧아졌잖아요. 18개월인가?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한 6주? 요 정도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6주면은 한 달 반 정도 되죠. 그 시간, 그 처음 6주를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처음을 생각하면 막 이제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훈련소에서 지나는 시간, 뭐 6주, 4주 요 정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지낼만 하다는 얘기죠. 여자들 출산할 때도, 엄마들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내가 다시는 애를 낳아봐라 라고 하는데 어때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애를 키우다 보면 그 아픔은 잊어버리고 또 다시 아이를 가져서 낳기도 하죠. 요즘은 정말 많이 안 낳지만 예전에 부모들은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도 7을 낳으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견딜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비는 분명히 넘어갑니다. 죽을 것 같은데 넘어간다는 얘기죠. 어때요? 넘어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희망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뭔가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이 안 써질 때 있잖아요. 글쓰기도 처음 한 줄이 가장 어려운데 이렇게 안 써질 때 한번 뒤를 돌이켜보는 것, 삶을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작가는 내가 이렇게 많은 청와대에서도, 기업에서도 1000편 가까운 연설문을 썼는데, 이렇게 많은 글을 썼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또 힘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과거를 돌아볼 때 좀 힘이 날 수도 있고, 또 앞을 내다보기도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그 극장에 들어가면은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서 또 앉아 있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형체도 보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글이 안 써질 때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어요. 도노점수. 도노점수. 이거는 이제 불가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기까지에는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수행 단계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깨달음이 딱 오는 게 아니라 막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결국은 계속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노라는 그 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도노는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번뜩 일어나는 그런 깨달음을 말하고, 점수는 우리가 거울을 닦듯이 계속 닦는,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글쓰기도 갈고 닦다 보면 주제가 명료해지고 글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잡히는 그런 도노의 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오겠죠. 그런 경험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글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안 되다가도 이제 계속 갖고 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쩌면 공부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들어간 지 한 이제 12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정말 그때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길을 알고 또 조금만 이렇게 갖다 접목하면 이렇게 뭔가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많이 봐요. 지금 제가 우리 이 강원국 작가님의 글쓰기 책을 가지고 이렇게 글쓰기 방송을 하지만,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제가 또 글을 막 우리 강원국 작가처럼 잘 쓰고 또 유명해지는 그런 작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시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노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가장 흔하게 시도하는 것이, 이제 그런 도노의 순간을 위해서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것,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가끔 뭐가 안 될 때, 저도 집에서 막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씨름할 때 있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마트라도 가려고 밖에 딱 나가면 그냥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이 또 정리가 되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하는 방법도 좋고요. 또 뭐가 안 될 때는 그냥 내려놓고 노는 거죠. 근데 노는데 그냥 놀지 말고요. 이제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나 사진을 보면서 놀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목차들을 보면서 놀기도 하고, 글쓰기라는 바다 위에 나를 띄워놓고 이제 뱃놀이의 현기증을 즐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는 이제 퍼즐 맞추기 게임과 같다라고, 그래서 빈칸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 넣어보면서 그냥 그러면서 놀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다 그래서 뭐 딱 놔버리는 것보다는 그것과 연결된 것들을 그냥 쉽게 놀이 삼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글 쓰는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새로운 시도이다. 그쵸.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할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화가 더 나잖아요. 그럴 땐 장소를 바꿔보는 것, 또 나를 기분 좋게 할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또 도움이 되듯이 글쓰기도 장소나 시간을 바꿔보면 도움이 된다. 또 단어를 떠올리는 것도 좋대요. 쓰다가 막히면 이런 단어를 써보라는 거죠. 풀어서 말하면, 자,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막힌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이를테면, 정리하면, 만약에, 빗대면, 차이점과 공통점은 거듭 말하면, 미루어 보면, 중요한 것은 구분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쭉 단어를 써보란 얘기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온 단어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써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 안 써질 때는 빈칸으로 놔두고 건너뛰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가 다 안 먹힐 때 어떻게 할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먹힐 때는 별 수 없답니다. 펜을 두고 노트북도 덮어버려라. 다만 우리가 안 되면 다 덮고 일어나는데 글 쓰는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분명히 돌아올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안 써져서 일어선다고 영원히 안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와서 쓸 거를 생각을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때는 두 가지를 유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 우리가 글이 안 써질 때 노트북도 덮고 딱 펜 놓고 일어설 때 두 가지 유념할 거. 다음 쓸거리를 남겨두고 끝내는 것이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시 와서 이었을 수가 있고요. 일종의 밑밥이고 종자라고 말하네요. 더 쓸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남겨놓고 그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다음 쓸거리를 남겨두고 일어나라. 두 번째는 처음 쓸 한 문장을 마련해서 돌아와야 된다. 다음 쓸거리를 남겨두고 가거나 다시 돌아와서 처음 쓸 한 문장을 만들어 갖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면 처음부터 막히고 똑같이 김이 샌다는 거죠. 돌아와서 첫 줄이 풀려야 이어갈 수 있다.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자리에 앉자마자 쓸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래 내가 쓸거리를 준비해 갖고 다시 와서 쓰자라는 마음을 먹으란 얘기예요.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뭐 하지는 않지만 나한테 맞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활용을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분명히 제가 기획으로 책을 한 권을 출간을 하는 것을 지금 올 안에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컨셉은 잡아 있어요. 컨셉은 잡아서 저는 이제 공부, 행복. 제가 공부하면서 막 되게 행복해지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주제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목차할 것도 이렇게 메모해보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떤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서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 하나 잡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메모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글쓰기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강원국의 글쓰기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1장은 제가 누구나 시작은 막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봐라 라는 강원국 작가의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남과 다른 글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이야기들이 꼭지가 꽤 되네요. 여기는 9꼭지를 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또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